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뭐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이라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이제 또 다음 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업계가 되게 좁다고 느낀 게 요번에 함께 하게 된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에 대해서 이미 이쪽 업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판이 좁다. 판이 좁아서 정말 잘해야겠다. 평판이라는 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대우를 받는 게 꼭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더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 높아진 기준대로 내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만이 현상 유지가 되고, 그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수준이 되면은 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전 제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제 방식대로 산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느 거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플레이그라운드로 보내는 태도가 여러 방면에선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좀 독특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살면서 그런 모임의 성격에는 초대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 아주 의심스러운 모임이어서 조사를 해봐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액세스 코드 뭐 이런 걸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당일날 위치랑 뭐 비밀번호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겁을 안 먹는데 거기는 좀 겁이 먹게 되더라고요. 뭐 이상한 데 아닌가. 그래서 간만에 그 모임에 가서 아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죠. 상당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인텐스하게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그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게 가끔씩 그런 모임에 가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그렇게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일종의 광기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광기 같은 거예요. 약간 종교적 광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속한 팀과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회사의 비전에 아주 멀지돼 가지고 본인을 세일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살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일즈를 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애초에 그 정도의 비전을 품고서 살아왔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씩 다 무뎌져 가는 게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열의를 뿜으면서 하는 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똑같이 그 텐션이 유지될까?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열의가 있었던 만큼 더 차갑게 식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수십 개씩, 수백 장씩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우린 성공할 거야 하면서 떠드는 게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솔직히 귀엽기도 해요. 제가 볼 땐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싫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잘 돼서 성공을 맛보면 그러면 그들의 꿈은 손상되지 않고 더 큰 꿈으로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뭐 종종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긍정적인 임프레션을 갖고서 계속 이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해도 시장이 따라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많이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한참 펀드가 많이 들어올 때는 우후죽순 그런 열정 넘치는 팀이 많았지만 당장 펀드가 끊기고 나면은 그 열정 넘치는 팀들도 전부 다 문 닫고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야심찬 꿈은 그 야심찼던 만큼이나 큰 좌절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씬에서 있으면서 봐온 많은 사람들은 열의를 가졌던 만큼 그 열의가 무너졌을 때 모든 걸 잃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해요. 비단 스타트업 씬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분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공기업을 꿈꿔서 열심히 준비해서 공기업 간 사람이 막상 공기업의 문화나 업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그 힘들게 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지만 그냥 때려치고 나오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좋다 하지만 대기업 그 빚이 맞아야 돼요. 빚이 안 맞으면은 절대로 오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참 행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스타트업 씬에 있으려면은 일반적인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내던진 만큼 내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 모임에서 만난 수많은 열정 넘치는 분들을 보고 매우 흥미롭고 제 옛날 시절이 떠오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썩 그게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너무 부족해 보였고 꿈이 넘치지만 너무 연약한 비즈니스 모델과 이, 이 파운데이션을 기반하고 있어서 그 열의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할까 하는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해도 이미 투자한 게 많으면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 돌이키기보다는 그냥 인지 부조화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비 신자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는 뭐 모든 분야에 다 똑같아요. 저도 대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대학교가 내 기대와 너무 다르니까 바로 자퇴하고 싶었죠. 그때 자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퇴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말이죠. 그게 아직도 후회되잖아요. 스타트업도 비슷해요. 내가 맞았다고 생각한 거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나를 더 갈아놓고 했는데 정작 갈려있는 건 나만 갈렸고 다른 그 누구도 갈리지 않았고 이 창업자들이 특히 겪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본인 돈으로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만 해라.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래야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열의로 완성된 거에는 언제나 빈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만의 광기에 빠져 있으면은 그게 전체를 감염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만의 대중과 섞이지 못하는 괴리감을 만들 수도 있어서 언제나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빠져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내 모든 걸 다 넣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아주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뭔가에 미친 듯이 그냥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다른 것들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하겠다. 마치 요즘 인기를 많이 끈 안성재 셰프님이 식당 운영을 하지만 동시에 권투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분야와 그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그냥 그것을 제외한 나의 모습이 무슨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진 나의 모습도 괜찮아야겠다. 내가 일로만 완성되어 있고 내가 능력으로만 완성되어 있고 내가 내 사업이 내 모든 것이 돼버리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순간 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비슷한 거를 경험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너무 과하게 저는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되던 못 되던 어떤 상황이 도달했을 때는 핸들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반대자의 입장에서 주장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난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막 그걸 느끼고 있는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뭐 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난 공부해야 돼 근데 하기가 싫어. 지금 여러분 마음이 만약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내면하고 싸우겠죠. 공부해야 되잖아. 그만 놀고 공부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서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부 전혀 할 필요도 없어. 왜 할 필요 없는데? 이유가 있겠죠. 내 내면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리만치 치밀하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절대로 공부하면은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정반대 입장인 거죠. 전 이걸 사실은 어떤 지식을 얻을 때나 그 정보를 획득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반대자의 입장에 편에 드는 거는. 그리고 그 반대자의 입장에 서서 내 상황과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기운 만큼 또 정반대에 있는 내가 원하는 방향도 선명해지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감정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기 싫고 뭔가 하고 싶고 그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걸 말로 표현하기 힘들 뿐 머리로 정리가 안 될 뿐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내 포지션을 반대로 가져가면서 주장해보는 습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넓힐 수 있다는 거를 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또 동시에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양쪽을 봐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게 성공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반대로 이걸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사실 있으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탄탄하고 요동치지 않고 대신 그렇게 양쪽의 의견으로 탄탄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방을 하면서 완성된 인사이트와 내 안에 정립된 신념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예를 들면 내 삶에 대해서 누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난 이미 그 반대 의견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랑? 바로 내 자신이랑.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그러한 반대 의견에 답변을 했던 거죠. 그 반대 의견에 답변을 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밸런스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경험들을 토대로 하면서 요즘은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도 어떤 사람처럼 막 미친 사람 마냥 하루에 몇 시간이고 그것만 하고 싶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만 고문하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밸런스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